자, 일단은 다항식의 연산 맞죠? 자, 기본적인 다항식의 연산 같은 거는 뭐 설명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원래라면 여기서 설명해야 되는 부분은 공식들이 있잖아요, 맞죠? 곱셈 공식들. 그 곱셈 공식들은 당연히 외워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게요. 괜찮죠? 당연히 외워져 있겠죠, 곱셈 공식은. 맞지? 다 외우고 있지? 자, 곱셈 공식들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죠. 물론 공식이라는 게 안 외워져도 풀 수는 있어. 왜? 전개하면 되는데 공식을 외우고 안 외우고의 차이점은 그 시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는 거 여러분들 스스로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공식을 꼭 외우고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유형 1번부터 한번 봅시다. 대표 문제 넘어갑시다 그냥. 자, 이런 거 뭐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문제랑 조금 달라서 한번 볼게요. 뭐가 다른 거냐면 여기에 문자가 여러 개가 끼어 있어요. 그렇지?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볼게. 1번은 뭐라 되어 있냐면 x에 대한 2차항의 개수. 자, x에 대한 2차항이니까 당연히 뭘 찾아란 말이에요. x제곱의 개수를 찾아라 이 말이죠. 그럼 x제곱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앞에 8. 그래서 1번은 당연히 맞는 말이 되고요. 그렇지? 2번 x에 대해서 몇 차씩이냐. 그냥 x가 제일 높은 차수가 몇 차냐 이 말이니까 x는 2차가 제일 높죠. 그럼 맞는 말이고요, 맞죠? 3번 y에 대해서는 당연히 y에 대해서는 어떻게? y가 4차가 들어가 있으니까 4차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그러면 x에 대해 상수항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야, 얘들아? 문자를 x로 잡았을 때 그러면 문자가 아닌 어떠한 상수항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숫자라고만 생각을 하잖아. 근데 문자 x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가 아닌 다른 애들은 그냥 다 숫자 취급을 받는 거죠. 맞지? 그래서 x가 없는 애들, 자 이거 x의 2차, 요거 x의 1차인데 x의 개수가 y 4제곱이라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쪽에 있는 이 친구 마이너스 4y 플러스 7은 x가 안 붙어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럼 x에 대해서는 얘가 상수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 자, 그럼 5번. 자, 그럼 y에 대한 상수항으로서 그 말은 y가 없는 걸 다 적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y에 대해서 상수항이니까 y가 4제곱 그 다음에 1차. 그러면 y가 없는 거는 8x 제곱 플러스 7. 요렇게가 y에 대한 상수항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5번이 틀린 말이에요. 이런 물어볼 수도 있어. 자, 얘들아, 이거 몇 차식이에요? 몇 차식이지? 5차식입니다. x에 대한 몇 차식? 2차식이야, 맞죠? y에 대한 몇 차식 하면 4차식이 맞아요. 근데 그냥 몇 차식이나 있으면 차수는 문자가 곱해진 횟수잖아. x에 대해서라고 하면 x가 2개 곱해져 있으니까 2차가 되는 거예요. y에 대해서 하면 y만 보면 4개까지 곱해진 게 보니까 y에 대한 4차죠. 그런데 그냥 몇 차나 있으면 문자가 곱해진 횟수가 제일 높은 게 여기는 2번 곱해져 있고 여기는 5번 곱해져 있고 문자가 여기 1번, 여기는 상수항이 되겠죠. 그래서 문자에 대해서 특정 문자를 지정 안 하면 차수는 5차식입니다. 이거는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대표문제 11번 같은 문제도 자, 뭐 간단하게 내림차수는 y에 대해서 정리하겠어요. 내림차수는 차수를 어떻게? 낮은 쪽에서 높은 쪽에서 내려오도록 맞죠? 차수를 적는 건데 그 반대는 오름차수는 있죠. 근데 여러분 오름차수는 배웠는데 오름차수는 쓴 적 있어요? 오름차수 쓴 적 딱 한 개 있어요. 우리 문제 풀 때. 뭐 있었어? 인수분해 할 때 항이 5개 이상 문자 2개 이상 나올 때 차수항이 내가지고 차수가 다를 때 맞죠? 그때는 차수는 낮은 걸 찾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내림차순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없다라고 보면 돼요. 맞지? 물론 무슨 말인지 할 줄은 알아야 되겠지만 할 일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y에 대한 내림차순이니까 y를 살펴보면 제일 높은 y가 3차니까 얘가 제일 먼저 올 거고요. 그 다음 y제곱이 2차가 오면 y제곱의 개수를 봐야겠죠. y제곱의 개수가 x랑 7이 있으니까 뭐가 돼요? x 플러스 7에 y 2차 쓰고요, 맞지? 그 다음에 y에 대한 1차 없고요. 그 다음에는 뭐 x 플러스 1은 y에 대한 상수항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라 이 말이죠.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 x 플러스 7이 뭐가 되겠다? y 제곱의 개수다라고 답을 쓰면 될 거고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14번. 자, 14번 이것도 그냥 말로만 하고 갈게요. 뭐냐면 A랑 B가 이렇게 식이 복잡하게 적혀 있는데 자 2A-B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돼 있는데, 자 여기서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죠, 맞지? A랑 B를 여기다 대입하는 문제인데 수학에서 대입은 언제 하는 거라고? 맨 마지막에 하는 거야. 무조건 맨 마지막인데 정리를 후에. 정리가 가능하죠. 어떻게? 2A-A에서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2. 그럼 대입을 두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네 번 해가지고 정리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랑 마이너스 2B 계산하라는 문제니까 이런 거 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뭐 딱히 17번 같은 문제들 보면은 동글빼기 계산 이런 것들은 자주 나오죠, 맞지? 이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하던 거예요. 그냥 동글빼기라는 계산을 앞에 거 2배 해서 뒤에 걸 빼라 라고 하는 문제니까 이것도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앞에 3차식을 2배 해서 뒤에 3차식을 빼기를 하라라는 문제가 되니까 정리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18번, 19번 자 이거 두 개는 뭐예요? 다항식을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문제죠, 그렇지? 그래서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데, 자 봐봐 19번 같은 문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볼게요. 19번은 뭐냐면, 자 A 플러스 B가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고요. B 플러스 C가 2x 플러스 3이고 C 플러스 A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돼 있어요. 자 이때 이 A 플러스 C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2A 플러스 C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다? 이 식을 연립해서 2A 플러스 C를 만들어낼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은 연립을 3개짜리를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미지수가 3개, 식이 3개야. 연립을 어떻게? 2개 연립을 해서 문자 하나를 지운 걸 찾아서 연립을 새로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이거 2개를 뺐다. 그러면 A 마이너스 C가 뭐가 나오겠죠? 저렇게 빼면은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A 마이너스 C가 나오겠죠? 맞지? 그럼 문자 하나를 지워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C 플러스 A가 있으니까 요거랑 2개를 뭐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A랑 C를 찾고요, 맞지? 그럼 A랑 C를 찾았으면 끝났네? B를 찾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 A를 넣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지. 맞죠? 3개짜리는 둘둘씩 정리를 하는 방법 있다라는 거. 근데 이런 문제 풀 때 이거 식이라서 그냥 이렇게 연립을 했는데요. 사실 이런 문제에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이름이 있어요. 자 뭐냐면 자 이런 식이 있죠. 자 봐봐 A, B 다음에 뭐 왔어요? B, C 다음에 C, A로 되돌아왔어요. 맞죠? 그 문자가 순환형인 구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순환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순환형을 풀 때는 보통 편한 방법이 뭐냐면 이 식을 싹 다 더하는 거예요. 식을 싹 더해요. 자 더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A 2개, B 2개, C 2개 이런 식으로 같은 규칙성을 가진 애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돼? 2x제곱에 플러스 2x에 플러스 6 이렇게 되잖아. 그쵸? 그치?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B를 찾고 싶다. 그러면 C 플러스 A가 이거니까 이 식에서 얘를 빼면 B가 나올 거고, 그렇죠? 이 식에서 뭐 이걸 빼면은 B 플러스 C를 뺐으니까 A가 나올 거고, 이 식에서 요걸 빼면은 A 플러스 B를 뺀 거니까 C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ABC를 찾는 게 보통 순환형 구조에 대한 문제 풀이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연립을 직접 해도 되지만 A, B, B, C, C에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모든 식을 다 더해서 정리를 하는 게 편하다. 이런 걸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식이니까 별 차이 안 나보니 숫자면은 무조건 순환형 구조 이렇게 더해서 계산이 빠르거든요. 나중에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문제가. 풀어보세요. 21번도 여러분 풀어와서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어렵진 않아 보이는데. 자, 그리고 보자. 유형 4번.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곱셈 공식들이 나타나죠. 자, 유형 4번 곱셈 공식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맞지? 중요한 거는요, 얘들아. 공식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공식을 식의 느낌으로 외우면 안 된다라는 거야. 뭐 예를 들어 봐봐. 우리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외울 때 공식이 뭐 A 세제곱 플러스 3 A 제곱 B 플러스 3 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런 식으로 곱셈 공식을 외우잖아. 맞죠? 그럼 공식을 외우면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요것도
같이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외우는 거죠. 이렇게 외우면은 이렇게 공식이잖아,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 x-2의 세제곱을 할 거나 뭐 예를 들어 x 플러스 2의 세제곱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공식은 이 공식을 이걸로 공식을 전개해서 외워서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치? 이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닌데 공식은요 그림의 형태로 외워야 되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요 a 플러스 b 말고 그림의 형태 네모 더하기 세모라고 생각을 해요. 세제곱을 하면 그러면 네모 세제곱에 플러스 3 네모 제곱 세모 플러스 3 네모 세모 제곱 플러스 세모 세제곱이다. 이렇게 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호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네모가 뭐가 되겠어요? x죠. 그럼 세모를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세모가 마이너스 있잖아, 맞죠? 세모가 마이너스 2야. 자, 그럼 봐봐. 네모의 세제곱하면 어떻게 돼? x 세제곱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3에 네모 제곱. 자, 네모 제곱하면 뭐가 돼요? x 제곱 되죠. 그리고 세모 우리 곱할 건데 세모가 얼마인데? 마이너스 2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쓸데없이 공식을 이걸로 따로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맞죠? 마찬가지 플러스 3 네모 세모니까 3에 네모에 세모 제곱하면은 4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로 이렇게 식이 붙었던 거고요, 맞죠? 마지막에 세모 세제곱인데 세모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b 세제곱처럼 공식이 적혀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 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런 거냐면 이렇게 외우잖아. 그러면 애들이 맨날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전개해야 되겠다. 이런 거 할 때 위에 거 해야 되나 밑에 거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야. 맞죠?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하냐? 이걸 네모, 이걸 세모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전개를 하라 이 말인 거지. 맞죠? 부호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걸 전개하는 식의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전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되겠죠?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공식을 쓸 때 예를 들어 이렇게 공식이 있어요. 이거는 뭐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플러스 3abc 그런 공식이 있죠, 맞지? 근데 이런 공식을 쓸 때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어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어떻게 정리할지를 헤맨다라는 거예요. 부호가 달라 보이니까. 근데 당연히 여기서는 뭐를 a를 2x, b를 마이너스 y, c를 마이너스 y를 생각하고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된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되겠죠? 그래서 공식을 무적대고 그냥 식의 형태로 외우고 있지 말라는 거야. 이거를 써먹기 위해서는 이 식을 그림으로 외우고 있고 그 그림에다가 숫자를 대입하는 거야. 부호를 무시하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외워야 되는 공식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공식을 따다다닥 해보면은 어려워 보이는 문제는 없는데, 자, 예를 들어 요건 한번 볼게요. 27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a 세제곱 곱하기 b 세제곱을 구하라 이 말이잖아, 그렇죠? 맞지? 그러면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게 되면 이거 배웠으니까 a의 세제곱 이거 할 수 있죠, 맞지? 그리고 b 이것도 할 수 있잖아, 맞죠? 그럼 해가 곱해서 전개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겨보면 두 번 적어가지고 두 개를 곱한다 그러면 항이 4 곱하기 4 총 16번 전개를 하겠다? 아, 안 되겠지, 맞지? 생각을 해봐봐. 얘랑 얘랑 딱 보니까 무슨 형태예요? 합체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 맞죠? 그러면은 A 곱하기 B를 했을 때 우리가 C를 쉽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걸 알면 이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A, B를 세제곱한 식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맞지? 즉 무슨 말이에요? A 곱하기 B. 자, 이거 합차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X제곱 마이너스 2를 뭐하라? 세제곱하라. 이렇게 한 번에 전개를 해야지 이걸 두 번 전개해서 곱하고 있을 시간은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겠죠?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오죠? 자, 봅시다.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 x, y, y, z, z, x, 하 x, y, z는 4. 요거 주고 요거 구하랬어요. 자, 이런 분들 많이 봤죠? 이거 그냥 구하려고 하면 말도 안 되게 복잡해요. 전개를 다 해서 값을 찾으려고 하려면 하겠지만. 그래서 이 문제 우리 어떻게 했는지 기억납니까? 어떻게 했죠? x 플러스 y가 여기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5
마이너스 z 이렇게 바꾸는 거였죠, 맞지? y 플러스 z는 뭐라고 할 수 있어? 5 마이너스 x, 그쵸?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5 마이너스 y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하는 거지, 맞죠? 그러면 이게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얘들아? 이게 이런 거죠.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c인 거예요. 이런 형태가 맞죠? 이거 이런 공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서 그림의 형태로 해야 돼요. 5의 값이 x의 자리에 들어가 있고요, 맞죠? 그럼 x, y, z를 a, b, c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정리했을 때 어떻게 나왔죠? x 세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x 마이너스 abc라고 하는 곱셈 공식이잖아, 맞죠? 그럼 이거 그대로 전개를 하죠. 어떻게?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여기서 x 플러스 y 플러스 z 그 다음에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자 ab 하면은 xy yz zx의 저는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c 하면은 xy z 이렇게 되겠죠. 그냥 저 공식을 그대로 문자를 바꿔 썼다 생각을 하면 될 거야, 맞죠? 그러면 다 나와 있잖아요. 먹고 사실 거였는데. 자, 얘가 얼마? 5. 얘가 마 4. 얘가 4 적혀있죠? 그러면 이거 쉽게 숫자 좀 날라가게 해놨네요,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24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 문제 풀 때마다 맨날 하는 얘기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푸는 게 정상이긴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할까? 기억납니까 이거? 3차 방정식 배울 때 이 설명 계속 했어요. 3차 방정식에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잖아. 뭐죠? 봐봐. 어떠한 3차 방정식의 세근을 x, y, z라고 하면요. 세근의 합이 5, 두 근끼리 곱들의 합이 4. x, y, z가 세근의 곱이니까 그걸 4라고 하면 우리가 배운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가 뭐였었냐면 이러고 있었죠.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b 맞죠?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가 a분의 c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d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던 거 기억납니까? 3차 방정식 배웠잖아, 맞죠? 그럼 이거 그렇게 생각해봐. 어떠한 t에 대한 3차 방정식의 세근을 x, y, z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3차 방정식을 t 세제곱으로 시작했을 때 자, 세근의 합이 오니까 여기에 뭐 마이너스 5t 제곱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럼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5 나오죠. 그 다음에 두 근끼리의 곱들의 합이 a분의 c니까 어떻게? a분의 c가 마이너스 4 나오면 여기가 마이너스 4t. 그럼 a분의 c에서 마이너스 4 나오죠, 그렇지? 근데 세근의 곱이 4니까 마이너스 a분의 d에서 4가 나오면 이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 생각할 수 있겠어? 그럼 봐봐. 이거 세근이 뭐예요? 세근이 x, y, z잖아. 그럼 이걸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t에 대해서. 그쵸? 맞지? 이 식으로 인수분해하는 거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맞지? 자, 근데 구하라는 게 뭐였어요, 아까? x 플러스 y, y 플러스 z가 이거였죠? 5 마이너스 x, 5 마이너스 y, 5 마이너스 z. 이걸 우리가 아까 공식을 통해 전개를 했는데 이걸 구하려면요, 이 식이 여기에다가 뭐를 하는 거예요? t에다가 5를 대입하면 되죠. 맞지? 그 말 무슨 말? 이 식이 무슨 식이에요? 이 식이죠. 여기다 5를 대입하면 끝나죠, 사실. 5 대입하면 어떻게? 125 마이너스 125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4 이렇게 바로 답 쓸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편한데 하세요,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이해되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아까 이거 해갖고는 전개해서 풀어도 상관없는데 시간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이렇게 푸는 거랑 저렇게 푸는 거랑. 무슨 말인지 되겠죠?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고등학교 시험은 장난 아닙니다. 무조건 시간이 빠듯합니다. 다 풀려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은 최대한 써먹어야 되겠다는 거. 자, 그리고 치환의 형태. 자,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자, 유형의 3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거죠. x제곱 플러스 4의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 자, 이걸 전개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이거 전개 그냥 해도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분배하면 되지. 9번. 맞죠?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 누가 봐도 똑같이 생겨보면 x제곱 플러스 2x라는 애가 들어가 있죠. 그럼 얘를 우리가 a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식을 쓰면 이걸 전개하기가 편하죠. 이렇게 a제곱 마이너스 1a 마이너스 20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답은 아니겠죠. 왜? 내 맘대로 a로 바꿨잖아. 그럼 원래대로 돌려줘야 되겠죠. 그럼 a가 뭐다? x제곱 플러스 2x a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a 마이너스 20 이렇게 전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개를 해보니까 x 4제곱에 2에 비해서 4x 세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4x 제곱 나오는데 여기 마이너스 x제곱 있으니까 3x 제곱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0 이렇게 식을 전개해 주시면 되겠다 이 말이죠. 지환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 뭐 32번 같은 문제가 이제 자, 이거를 전개하겠어요. 이걸 전개를 해도 되는데 이걸 일일이 자 4개를 다 전개를 일일이 하기 너무 빡세요. 맞죠? 자, 그래서 이 4칸짜리는 우리가 하는 전개하는 방법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 다 개수가 x로 같을 수 있는 문제니까 여기 뒤에 상수들만 일단 살펴보는 거죠. 상수들 4개가 있는데 상수들 4개를 가지고 두 개로 적절히 묶어서 더했을 때 같아지는 걸 찾는 거죠. 두 개 묶어서 같아지는 거 어디? 이거랑 이거 두 개 다 마이너스 5고 이거랑 이거 더해도 마이너스 5로 같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두 개를 먼저 곱해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고요. 이거 두 개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이렇게 됐죠. 그러면 같은 거 더했을 때 같아지는 걸 왜 찾았냐면 더했을 때 같아지는 게 나오면 반드시 이거 두 개가 어떻게? 공통 부분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치환하기 위해서 두 개를 묶었죠.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럼 위에 거랑 똑같은 문제죠. 근데 가끔씩 그런 게 있어요. 더해도 같아지는 게 없어. 가끔씩.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잘 없긴 한데 더해도 같아지는 게 없어. 그러면 곱했을 때 같아지는 걸 찾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겠어? 예를 들어 여기에 뭐 곱했을 때 같아지는 것과 여기가 같아져요. 그러면 여기가 다를 테니까 이걸 치환해가지고 전개하는 문제도 가끔씩 있기는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겠죠? 더했을 때 같아지는 게 기본 문제이긴 한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골탕 먹이고 싶다 하면 곱했을 때 같아지는 게 끼어있는 문제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 그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5번은 뭐 누가 봐도 a 플러스 b를 치환해봐라 라는 문제고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뭐 실전 유형 6번 유형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36번 봐봐. 다항식을 전개했을 때 xy의 개수, y의 개수를 찾아라 했는데 요거를 다 전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맞지? 근데 xy 개수 찾고 싶다 그러면 x랑 y를 곱해질 수 있는 항만 찾고요. 그렇지? 무슨 말이냐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2에 3x 플러스 y 마이너스 4라는 식의 xy의 개수 그 다음에 y의 개수를 찾아라 했잖아. 맞죠? 그러면 이걸 다 전개하고 있으면 시간 낭비니까 필요한 것만 찾으면 되죠. xy의 개수는 xy 만들면 x랑 뭐 곱하면 돼. y 곱하면 xy랑 마이너스 y랑 3 곱하면 마이너스 3xy 그 외에는 xy가 나올 게 없죠. 전개했어. 맞죠? 그래서 xy의 개수는 마이너스 2다 쓰면 되고 y의 개수는 마이너스 y랑 뭐 곱했을 때 마이너스 4 곱했을 때 4y 나오고요. 여기 플러스 2랑 플러스 y 곱했을 때 2y 나와요. 그래서 더해서 y의 개수는 문제다. 이것만 골라서 찾아내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1번은 같이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41번은 자, 1 더하기 2x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50x의 49제곱을 제곱하라. 말이 돼요, 이거. 50개, 한 50개 되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가 없죠? 맞지? 이거를 다 전개해서 찾을 수가 없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x 5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방금 한 것처럼 x 5제곱만 찾을 생각을 해야지 저걸 전개할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 맞죠? 지금 봐봐, 얘를 제곱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1 플러스 2x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플러스 5x 4제곱 플러스 20해서 플러스 50x에 49제곱 하고 이거랑 똑같은 거 두 개가 나올 거야, 그쵸? 맞지? 똑같은 거 두 개를 전개를 했을 때 x 5제곱의 계속 찾아야 되는데,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 여기에 뭐 17x에 16제곱 있다 치자. 이거를 몇 단 있는 거랑 아무거나 곱해도 절대로 x 5제곱을 못 만들어요, 그쵸? 혹시 x 5제곱을 만들 수 있는 건 차수가 5차보다 낮은 애들 두 개를 곱했을 때만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곱하기니까 다른 식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서 x 5제곱을 만들 수 있는 건 1이랑 여기에서 뭐 곱해야 되겠어? 5차니까 여기서 5차 뭐 나오겠어요? 5x 6x 5제곱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맞지? 그러면 이거랑 이거 곱하는 뭐예요? 6x 5제곱 6 계속 찾았고요. 그러면 여기 2x는 5차라면 여기다 뭐를 곱해야 되겠어? 여기서는 2x랑 5x 4제곱을 곱해야지 뭐가 돼요? 10x 5제곱 될 거 아니야, 그쵸? 맞지? 그래서 10. 그 다음에 3x 제곱은 여기서 뭘 곱해야 되겠어요? 4x 세제곱이랑 곱해야 되겠죠? 그럼 곱하면 12x 세제곱 나올 거고, 맞지? 그 다음에 4x 제곱이랑 여기서 또 뭘 곱하겠어요? 3x 제곱 곱할 거니까 10이 나올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5x 4제곱이랑 여기에서 뭐를 곱하겠다? 2x를 곱하게 되니까 10x 5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6x 5제곱이랑 여기서 1을 곱할 테니까 또 곱해서 6x 5제곱. 딱 보니까 딱 보면 이런 문제 특징이 이렇게 돼요. 대칭형으로 숫자가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되겠죠? 이거 더하는 문제가 되겠다라는 거지. 그 외 걸 곱하면 5차보다 커질 거 아니야, 그치? 이 단계 초고난이도래요. 이 정도만 나와도 뭐 학교 시험 틀릴 게 없겠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 문제 49번 한번 볼게요. 49번. 자, 49번은 이렇게 돼 있어요. x 플러스 y가 1인데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3이래요. 자, 그래놓고 y분의 x제곱 마이너스 x분의 y제곱 이 값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 오케이? 자, 그럼 이거 계산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분수식으로 나와 있죠, 맞지? 분수식이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되겠다? 통분을 해야 되겠죠. 자, 통분하면 분모가 뭐가 되겠어? 여기는 x, 여기는 y 곱해서 x, y분의. 그럼 여기는 x 곱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여기 y 곱해서 세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값을 찾아라 했는데 그럼 xy도 안 나와 있고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도 안 나와 있죠, 맞지? 그러면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xy랑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을 찾아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봅시다. 일단 요거 두 개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뭐를 이용을 하면 x 플러스 y를 이용해서 이걸 제곱하면 이게 x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y를 하면 같아진다라고 곱셈 배운 공식을 쓰죠. 그러면은 이 친구가 얼마라고? 3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는 1이라고 했으니까 1.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xy가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찾았습니다. 그치?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찾을 거예요?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을 찾아야 되죠. 조금 귀찮긴 한데, 자, 왜 귀찮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은요, 곱셈 공식으로 가면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 플러스 3xy의 x 마이너스 y, 아니면 뭐 인수분해를 한다 치면 x 마이너스 y의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쓰면 되잖아, 맞죠? 위에 걸 써도 밑에 걸 써도 어차피 같은 식이니까 상관없잖아, 맞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는 위에 거 쓰는 게 편하겠어, 밑에 거 쓰는 게 편하겠어? 똑같아요, 뭘 하든. 왜? 둘 다 뭐를 몰라요? x 마이너스 y는 모르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여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3 적혀있고 xy가 1 적혀있고요, 맞죠? 여기도 xy가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구했으니까, 맞죠? 여기서는 x 마이너스 y만 구하면 되니까 어쨌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x 마이너스 y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맞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x 마이너스 y를 뭘 이용해서 찾는다. 역시 주어진 조건 두 개가 있죠. 맞지?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은 이걸 사용할 수 있죠. 어떻게? x 마이너스 y를 제곱해서 플러스 2xy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돼 있습니까? 그러면 얘가 얼마라고? 3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얘 구해놨죠. xy가 아까 얼마였죠?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렇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넘어가면 얘가 5가 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y가 뭐예요? 설마 루트 5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뭐 특별 조건을 주겠죠. 뭐라고 줬니? 안 줬네? 몇 번 하고 있었지 내가? 49번. x 마이너스 y가 0보다 크다라고 했네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루트 5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답을 집어넣으면 답이 되는 문제네 말이지. 그래서 곱셈 변형 공식은 주어진 조건들을 활용해서 문제가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뽑아내야 되겠다.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뭐 51번. 자, 51번 봐봐. 풀지 않고 말로만 설명해 볼게요. 잘 들어봐. 양수 AB에 대해서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 맞죠? 그럼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뭐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을 구하려고 하면은 우리한테 필요한 게 이거죠.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 요걸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A 플러스 B의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해도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찾기만 쉬우면 되니까. 그쵸? 자, 그런데 주어진 조건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과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의 값이 나와 있어요. 맞죠? 얘가 얼마? 10. 얘가 4라는 거야. 맞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얘네들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 맞죠? 자, 이걸 보고 딱 보이는 게 있죠? 어떻게? 이 12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2a제곱 더하기 2b제곱이 14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7 나올 거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쵸?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면 어떻게 돼요? 2ab가 6이니까 ab가 3이다. 이거 두 개를 뽑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두 개를 가지고. 그쵸? 그래갖고 이걸 가지고 이걸 찾든 계산을 하라 이 말이 문제겠죠. 이해되겠습니까?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거 두 개를 더하고 빼고 해서 이거 두 개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거. 해보세요. 자, 그 다음 52번에 이런 문제가 이제 좀 옛날 쌤들이 좋아하는 문제. 52번이. 자, 뭐냐면 볼게요. 자, 혹시 학교에서 수학 수업 다 했지? 쌤이 좀 옛날 쌤 사는 학교 있나? 한 60쯤 다 됐다. 그 정도는 없나? 한 50은 넘었다. 그 정도 없나? 다행이네. 한 50대, 60대 되잖아? 이 시험에 무조건 내요. 52번 이 문제. 근데 뭐 좀 나이가, 그러니까 옛날에 나이 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 선생님, 그러니까 내가 학창시절 쌤들이 이런 거, 공식화되는 거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기억은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 못한 사람들 있어요. 맞죠? 이건 뭐야? A 플러스 B 나왔으니까 이거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3AB에 A 플러스 B를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면은 오케이.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 해가지고 플러스 2 해서 이게 14다 이렇게 금방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지? 자, 그런데 니은이랑 디귿이 옛날에는요 외웠어야 되는 공식이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은 외우지 않잖아. 맞죠? 그래도 문제는 나올 수는 있어. 만들 수는 있으니까. 자, 어떻게 만드는 건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자, 여기서 뭘 확인을 할 거냐면 A 5제곱이랑 B 5제곱을 더했을 때 자, 얘를 만들 수 있는 게 이렇게 정리를 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을 곱한다라고 적어봅시다. 되겠죠? 자, 그럼 봐봐. 이걸 곱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하면 A 5제곱 되고 이렇게 하면 A제곱 B세제곱 되고요. 이렇게 하면 A세제곱 B제곱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B 5제곱이 되잖아요. 맞죠? 그럼 봐봐. 우리는 A 5제곱 따고 B 5제곱 이것만 찾아야 되는데 이걸 곱하는 순간 쓸데없는 얘가 붙어버렸어. 맞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 빼야 되겠죠. 빼기 뭘 해야 돼? A제곱 B세제곱 더하기 A세제곱 B제곱 이걸 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이거 뺄 때를 보니까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공통인수로 걸려있어요. A제곱 B제곱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남고 B가 남고 여기서는 A가 남으니까 이렇게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외웠어야 되는 공식이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식처럼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또 짱난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안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거 두 개를 좀 찾을 수 있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하나 더. 자, a 7제곱 더하기 b 7제곱. 이것도 예전에 공식을 외웠거든. 이건 뭐 하면 되겠어, 그러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랑 a 4제곱 더하기 b 4제곱을 곱하면 돼. 그럼 이건 또 뭘 이용해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또 제곱해서 마이너스 2a 제곱 b 제곱해서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또 뭐가 생겨 얘들아? a7 b7도 생기지만 a 4제곱 b 세제곱이랑 a 세제곱 b 4제곱이 생기니까 이거 빼야 되겠죠. 그럼 빼면 또 뭐가 돼요? a 세제곱 b 세제곱에 a 플러스 이걸 빼면 공식화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 두 개는 혹시나 모르니까 공식화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전개를 해서 빼야 되겠다. 그러니까 외우려고 안 해도 되겠죠, 얘들아. 5제곱 더하기 5제곱 제곱 곱하기 세제곱을 곱해서 필요 없는 거 빼야 되겠다. 7제곱이 나오는 건 세제곱 곱하기 4제곱을 해서 남는 거 빼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라 이 말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보자. 다음 18쪽에 유형 8번에 보면 이것도 이제 이 유형이 이제 어떤 형태예요? x 풀마 x분의 1 요걸 가지고 이제 식을 변형하는 형태란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자, 일단 간단하게 보면 x 플러스 x분의 1을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요?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하면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거고요, 맞지? 그리고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은 x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분의 1 이렇게 전개가 될 거고요, 그렇지? 맞죠?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 자, 이거는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그러면 x 제곱 곱하기 x분의 1이니까 x 이렇게 될 거고요, 그렇죠? 플러스 3a b 제곱하면 이렇게 될 거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x분의 1 하면 될 거고, 맞지? 이렇게 하면은 x 세제곱분의 1 이렇게 전개가 되겠네, 그렇지? 되겠죠? 자, 마찬가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세제곱. 형태로 외워라 했어요. 이거를 공식으로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뭐 네모 세제곱 플러스 3 네모 제곱 세모 이런 식으로. 이것도 역시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 a 제곱 b 플러스 ab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지, 맞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푸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 중학교 3학년 때 시바 문제로 나오던 애들이고, 맞지? 고등학교 때는 주로 뭐가 나와요? 3차가 나오죠, 맞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은요, 맞죠?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에서 이거 넘겨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해야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분의 3 되죠? 마찬가지 이것도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은 역시나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세제곱에서 뭐가 넘어왔어요? 플러스 3x 마이너스 x분의 3으로 넘어왔겠죠, 이 항이 있으니까. 그럼 역시나 이것도 묶으면 플러스 3으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공식이 되죠. 그래서 위아래 거 보니까 부호가 정 반대로 적혀있는 공식이라는 거 확인이 되죠,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이거나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뭐다? 세상에 존재하는 얘를 풀 수 있는 값은 요거 하나밖에 없죠. 뭐 예를 들어 봐봐.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이거는 곱셈 공식도 있고, 맞지? 아니면 인수분해 공식도 있고. 그래서 뭘 고르는지만 이게 뭘 주어진 조건에 따라 위에까지 밑에까지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거 나오면 요거부터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문제에서 요걸 구해야 된다. 그럼 문제에서 뭘 알려줘야 돼요? 이걸 알려줘야지만 풀 수 있고요, 맞지? 마찬가지 문제에서 요걸 구하라 했어요. 그러면 뭐를? 요걸 알려줄 거예요, 문제에서.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자, 분명히 내가 뭘 했어요? 이거 구하라면 이거 알려줄 거라고 했죠? 자, 그래서 56번 보면, 자, 이거 구하려고 하면은, 자, 이거는, 얘들아, 이거는 뭐예요? 두 가지죠?
뭐예요? 여기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x 플러스 x분의 1을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을 하던가 x 마이너스 x분의 1을 제곱해서 플러스 1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x 플러스 x분의 1을 제곱해서 2를 빼도 되고요. x 마이너스 x분의 1을 제곱해서 2를 더해도 돼요. 맞죠? 그러면 이거 찾으려면 이거나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내가 아까 뭐랬어? 알려줄 거라고 했는데 안 알려줬네. 그럼 내가 구라친 거야? 알려준 거예요. 맞죠? 안 알려준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 우리가 이걸 만들 수 있죠. 어떻게? 이 식을 나누기 x를 하죠. 그럼 나누기 x 하면 어떻게? x 플러스 1 빼기 x분의 1이 얼마? 0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x 마이너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이 식은. 그렇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3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렇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특징이 뭐예요? 맨날 이렇게 나오죠. x제곱 플러스 뭐시기 x 플러스 1은 0 아니면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해서 x로 나누면은 이거 넘겨가지고 x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x분의 1이 값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은 자 57번 같은 문제는 자 구하라는 게 뭐라고 얘들아? 자 구하라는 게 오케이 여기 있네. 자 구하라는 게 이건 구하랬어요. 맞죠? 57번은 그럼 구하려고 하면 뭐를 이걸 쓰면 답이라고요. 그쵸? 이 문제는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얘를 알려줄 거예요. 안 알려줬네? 또 구라쳤니 내가 그러면? 내가 구라쟁이 아니에요. 맞죠? 알려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걸 찾아서 답을 써야 되는데 이걸 줬어요. 근데 이걸 줬다고 얘를 안 알려준 게 아니라고요. 맞죠? 자 이건 방금 하고 왔죠. 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거 제곱해서 2를 빼면 되잖아요. 그쵸? 맞지? 그러면 얘가 얼마? 풀마 루트 7이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풀마 루트 7 0보다 크다 했으니까 루트 7이겠죠? 루트 7 대입하면 되는 문제 맞죠? 루트 7 세제곱하면 뭐예요? 7 루트 7 맞죠? 마이너스 3에 루트 7 대입하니까 4 루트 7 이렇게 답 쓸 수 있는 문제고요. 오케이. 마찬가지 58번도 요걸 구해야 되는데 요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문제는 또 이상한 거 알려줬어요. 밑에 문제 뭐를 x 마이너스 x분의 1을 알려줘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x 플러스 x분의 1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얘가 2루트이라고. 근데 우리가 여기 공식에도 보면 알겠지만 요걸 알려줘도 x 마이너스 x분의 1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x 마이너스 x분의 1을 제곱한 식이 x 플러스 x분의 1을 제곱하여 뭐 하면 돼요? 또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거는 x제곱 플러스 2 플러스 x제곱분의 1 여기다가 뭐 하면 돼? 빼기 4 하면 되잖아. 그쵸? 맞지? 그러면 얘가 얼마라고? 2루트이니까 제곱하면 4, 2, 8 빼기 4 그래서 얘가 4라는 거야. 그럼 얘가 얼마라는 거야? 설마 2겠죠 문제에서. 맞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가 1보다 크다. 자 이건 알아야 될 게 얘들아 x 마이너스 x분의 1에서 x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한 2쯤 넣어봐. 2 넣으면 어떻게 돼요? 2 빼기 2분의 1이니까 부호가 뭐가 되죠? 양수예요. 자 그런데 x 빼기 x분의 1 여기서 만약에 x가 1보다 작다고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 한 2분의 1쯤 된다고 해봐. 그럼 2분의 1 빼기 2겠죠? 맞지? 그럼 뭐가 돼요? 부호가 음수입니다. 이해되겠죠? 즉 x 빼기 x 더하기 x분의 1은 x가 양수 양수냐 보면 되는데 x 빼기 x분의 1은 x가 1보다 클 때 뭐가 나오고요? 양수가 나오고 얘가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음수가 나온다는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네. 그치? 여기서는 x가 1보다 크다 했으니까 x 마이너스 x분의 1이 양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할 말이 참 많은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얘기합시다. 안 풀어보고 좀 잘 못하겠는데 유지를 하지 마세요. 안 풀어보고 못하겠는데 유지하면 우리 기싸대기 맞는 거 이것도 합법으로 한번 정해봅시다. 합법을 좀 많이 정해야 될 것 같다. 기싸대기. 그러니까 61번 같은 문제도 보면은 뭐 어렵게 보일 수 있는데 구하라는 게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8이잖아요. 그쵸? 맞지?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이 딱 들어야 될 생각이 뭐겠어? 아, x를 세제곱했고 x분의 2를 세제곱했겠구나. 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앞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이라고 한 거죠. x 나오면 x분의 2가 나올 테니까. 맞죠? 그런 거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보자 이 말이지. 자, 그리고
조 3개짜리 공식 나오는 거. 일단 65번은 일단 봐야 되겠죠. 자, 요거 3개를 알려줬습니다. 자, 요거 3개를 알려주고 AB분의 1 더하기 BC분의 1 더하기 CA분의 1의 제곱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이거를 3개를 가지고 이걸 값을 구해야 되는데 AB분의 1, BC분의 1, CA분의 1이 얼마인지 알면 좋겠지만 힘들겠죠, 맞지? 자, 그런데 뻔한 걸 보니까 요거를 제곱을 한다. 그러면은 이건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더하기 2CAG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이렇게 하고 싶어, 저거를?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당장 문제가 뭐예요? 얘는 A제곱 B제곱분의 1 더하기 B제곱 C제곱 BC라고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풀 때 쓸데없이 그냥 정리를 하고 복잡하면 분명히 쓸데없이 복잡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맞죠? 당연한 말로 얘가 분수식이니까 전개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의식을 통분을 하는 거죠. A, B, B, C, CA니까 분모를 뭘로 A, B, C로 통분하면 여기 뭐가 붙어요? C가 붙을 거고 여기는 A가 붙을 거고 여기는 B가 붙을 거 아니야, 맞죠?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을 제곱하면 되지 굳이 저 식 3개짜리 전개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됐지? 자, 그러면 A, B, C 나와 있고요. 얘는 안 나와 있네, 맞죠? 근데 이거 안 나와 있어도 요거 2개 가지고 우리 찾을 수 있죠. 자, 어떻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고 있죠, 맞지? 자, 그럼 여기 적혀 있잖아요. 얘가 얼마라고? 15 맞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 얼마? 13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설마 루트 13인데 필요 없죠? 제곱하라며. 그럼 13일 거고 A, B, C는 얼마?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면 1이 되겠네, 그렇죠? 마찬가지 66번은 공식이에요, 얘들아. 이거 안 까먹었죠? 구하라는 게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플러스 z세제곱. 자, 이거 공식이 뭐다? x 플러스 y 플러스 z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에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 플러스 3xyz 이렇게 되겠죠. 맞지? 이게 원래 유수분해 공식에서 왔어요. 원래는 여기가 어떻게 넘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3xyz는 이거다. 이게 공식인데, 맞죠? 이거를 넘겨놓고 곱셈 공식을 쓰고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거 공식 외워야 되죠.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공식 하나 더. 2단 변식 가져와, 이거. 1단 변식, 2단 변식. 하나 더 있으면 같은 거 뭐였죠? 다 외우고 있다며, 얘들아. 공식 다 외웠다며. 성원은 뭐였지? 뭐였지? 유나야 뭐였지? 미주야 뭐였지? 공식 한 개 더 있는데 이거 개념원리 하면서 내가 공식 13번까지 있는데 그 14번에 이거 하나 적어라 라고 해서 꿈에 적었을 텐데 가을이는 그렇게 했겠지만 하늘아 뭐지? 아무도 모른가? 이게 공식이 있었죠. 뭐예요? 2분의 1에 x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z제곱 플러스 z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공식이었잖아, 맞죠?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붙여주면 어떻게 2분의 1에 x 플러스 y 플러스 z에, 맞죠? 이거를 2분의 1 앞에 썼으니까 이걸 더 적어주죠. 어떻게 x 마이너스 y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z 제곱 더하기 z 마이너스 x의 제곱하고 플러스 3xyz 라고 하는 공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나중에 문제 할 때 나오죠, 맞지? 이걸 써먹어야 되는 애들이 나오니까. 이건 뭐 할 때 제일 많이 나왔어요? 어떤 삼각형 세 변의 길을 x, y, z라고 했을 때 얘가 여기 성립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고 넘긴 거니까 얘가 연결되려면 얘가 연결되니까 x, y, z 모두 같다. 나중에 나올 거예요. 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공식은 일단 외우고 있어야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거라고요. 자,
71번 먼저 볼게요. 자, 요걸 계산하시오라고 했어요. 뭐 이거는 그냥 뭐 3 곱하기 5 곱하기 17 하면 되지. 맞죠? 못할 거 아니잖아, 맞죠? 근데 여기에 규칙대로 가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 붙었다 치자. 2의 8제곱 256이니까 요거까지만 하도 시장이 나올 것 같아요, 맞지? 맞죠? 계산에 여기까지 문제를 냈다 칩시다. 계산 못해요, 맞지? 할 수 있지. 틀릴 거야, 너네 분명히. 자, 그럼 이거 계산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자, 여기에 보면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데 한 숫자에서 어떻게 지수가 2배씩 되고 있는 경우는 이 유형은 합차를 만들어내라 이 말이죠. 맞지? 그래서 여기 2 플러스 1 앞에다가 뭘 곱해주면 2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합차가 만들어지는데 내 마음대로 곱한 거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안 곱한 거야. 왜? 2 마이너스 1은 얼마예요? 1이잖아. 곱하기 1 하나랑 똑같죠? 이 식은 원래 식과 똑같은 식이야, 맞죠? 근데 형태가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어떻게? 2의 제곱 마이너스 1 되고 이렇게 두 개 곱하면 2의 4제곱 마이너스 1 되고 이렇게 두 개 곱하면 2의 5제곱 되고 2의 8제곱 마이너스 1 되고요. 이거랑 이거 곱하면 2의 16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는 형태가 되겠다 이 말이죠. 맞지? 자,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74번. 자, 지수가 또 2배씩 다 올라가고 있네요. 맞죠? 합차를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러면 합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여기 앞에 뭐가 들어가겠어, 당연히? 2 마이너스 3이 들어간 합차를 만들기 시작을 하면 돼요. 그렇죠? 맞지? 근데 이건 아까랑 달라요. 왜? 2 마이너스 3을 곱했어. 근데 2 마이너스 3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내가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다시 어떻게?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원래 식과 같아지죠. 무슨 말인지 되겠어? 맞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3 마이너스 1에 3의 제곱 마이너스 1에 플러스에 3의 4제곱 플러스 1에 3의 8제곱 플러스 1 이걸 계산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앞에 뭐 곱해야지? 3 마이너스 1을 곱해야지 하면은 이렇게 해서 3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3의 4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3의 8제곱 마이너스 1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답을 만들 수가 있겠다라고 하면 틀리죠. 왜? 지금 뭘 했는데요? 아까랑 다르게 3 마이너스 2를 내 마음대로 곱했어. 2를 곱한 거잖아, 문제에다가. 맞죠? 그럼 답이 2배가 됐죠. 그럼 답은 여기다가 뭘 해야 돼요? 2분의 1을 해야 되겠죠. 맞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니까 여기다가 뭘 곱해야지? 2분의 1을 곱해줘야지 이게 이제 답이라는 거야. 맞죠?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이게 꼭 2 빼기 1이 나온다, 1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다른 숫자가 있으면 그 숫자를 곱한 만큼 나누기를 해서 원래 숫자랑 똑같이 맞춰줘야 되겠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심화 유형 11번. 자, 또 나왔습니다. 뭐 도형에서의 활용. 자, 내 스타일 알죠? 활용은 알아서 푸세요. 여러분이 풀어야 돼요. 절대 내가 귀찮아서 안 해주는 게 아닙니다. 활용은 너네가 직접 풀어야 되는 게 맞아요. 절대 귀찮은 것도 있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너네가 일단 풀어야지 뭐. 활용은 알죠? 여러분들이 식을 세워야 돼. 맞지? 여러분들이 식 세워야 되는데 내가 세워줘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 맞지? 해보고 안 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설명 들으면 개 쉽네 이러다가 개 틀리고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직접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고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왜냐면 여러분 숙제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숙제하려면은 83문제 풀어야 되겠습니다. 83문제 다 풀어와. 알겠지? 풀어와서 모르고 질문해야지 다음 주도 나갈 겁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최대한 시간을 만드세요. 시간 만들어서 문제 풀어와야지 지도를 나가겠죠. 아무리 천재라도요. 이렇게 설명을 들은 것만 갖고 시험 치고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 천재는 가능하겠지. 근데 여러분 그 정도 천재 아니잖아, 맞죠? 그러니까 조금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는 거.